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원소고요, 원소. 원소는 물질이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에요, 여러분. 기본 성분인데, 원소는 얘들아, 원자랑 달라. 원자는, 우리가 뭘 원자라고 하냐면, 물질을 이루는, 우리가,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 입자는 쪼갤 수 있어요. 원자 쪼갤 수 있었어, 없었어? 원자, 왜 없어? 원자 쪼개면 뭐예요? 원자핵이랑 전자. 원자핵 쪼개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원소는 못 쪼개요. 원소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원소는 쪼개면 다른 성분이 되기 때문에 아예 못 쪼갭니다. 원소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원소와 원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관련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에 살짝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볍게만 정리할 건데,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외웠을 텐데, 순물질이랑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혼합물. 순물질에는 그리고 다시 뭐랑 뭐가 쓰냐면, 순물질에는 다시 호전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헛원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여기 이게 중요했어요. 요거 색깔 혹시 다른 걸로 가질 수 있으면 요거 다른 걸로 가주세요. 화합물 있어. 화합물. 요게 있었다. 이게 둘 다 순물질이에요. 화합물을 혼합물이랑 헷갈려하는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화합물을 우리가 뭘 화합물이라고 하고 뭘 호전소 물질이라고 하냐면, 호전소 물질은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원소 한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 호전소 물질이라고 하고, 이 호전소 물질이라는 말 대신에 원소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아예 애초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화합물은 우리가 뭘 화합물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혼합물은 애초에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인 겁니다. 아시죠? 요게 차이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화합물하고 혼합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니? 개념들 확실하게 가져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씩만 딱 써볼게요. 예시를. 호전소 물질에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호전소 물질에는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O2 이런 게 호전소 물질이에요. 산소의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호전소 물질이고요. 그 다음 화합물에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NaCl 이런 게 있어요. NaCl. NaCl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혼합물은 소금물 같은 게 있어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 NaCl이고 그 화합물이죠. 물은요? 물도 화합물이에요. 즉 소금 플러스 물은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 들어간 혼합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NaCl.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O2예요, O2. 제일 위에 건 O2.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여기 물질의 분류라고 해서, 이거 화학적 파트라서, 여러분 모의고사 봤나, 이미? 아직 안 봤나? 모의고사 언제 보지? 다음 주에 보나? 맞죠? 다음 주에 보죠. 다음 주 수요일날 보죠. 그때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올해 배웠던 건 안 나올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서 이제 원소 이제 갑니다. 자, 원소는 우리가 뭘 원소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물질이 갖고 있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여기서 요거 순물질은 호전소 물질 요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약 몇 가지, 약 110여 가지 정도 되고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원소가 재료고, 이 원소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물질을 만드니까 누구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물질이 종류가 많을까? 원소가 종류가 많을까?
당연히 물질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원소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재료, 이 물질이 원소보다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랑 물질 종류 중에서 물질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소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뭐랑 뭐랑 알 수 있냐면 밑줄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알 수 있고 금속은 대부분이 고체예요. 누구만 액체냐면 HG라고 하는 원소기호, HG라고 하는 수은만 액체입니다. 실온에서 그래요. 실온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20도씨, 25도씨 정도를 얘기합니다. 실온. 20도씨 혹은 25도씨 정도를 실온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대부분 다 고체인데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맞죠? 비금속이라고 해서 기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속은 고체가 많은데 비금속이라서 기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체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는 액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 액체, 고체 다 있는데 여기서 누구만 액체냐면 브로민이라고 하는 거 BR이에요. BR. B하고 스몰 R. BR이 우리가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소기호 앞으로 이제 계속 오늘 쓰실 건데 쓸 때 하나의 원소기호에는 뒷글자는 반드시 소문자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구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CU를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막 어중뛰게 이렇게 쓰시면 이거 감점당합니다. 여러분 수행평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확실하게 대소문자 구분해서 앞에 대문자 확실하게 주시고 뒤에 거 소문자 확실하게 주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점수 깎아요. 일부러 깎는 거 아니고 이런 거에 점수 깎거든요. 그래서 잘 안 깎이게 체크해 주시고. 자, 일단 금속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금속 같은 거 생각하면 어때요? 전기 잘 통해요? 안 통해요? 하고 만들고 있으면 얘 고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즉 전기전도성이랑 열전도성이 좋아요. 이건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을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좋고요. 광택이 있어요. 뭐 은색이라고도 하잖아. 우리가 은 특유의 색깔이 있고 또 철도 고유의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금색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금속들은 기본적인 어떤 고유의 색깔이 있고요. 광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부서진다는 건 어떤 걸 부서지는 거냐면 우리 샤프심처럼 샤프심 어때요? 이게 구부러지면 이게 구부러지나요? 샤프심 어때요? 아예 그냥 뚝 끊어지죠? 근데 금속은 이건 이제 알루미늄 아니면 우리 저기 옷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구부러지죠.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하면 모양이 잘 변하는 편이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산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산화 같은 표현입니다. 전자 잃고 양이온 이걸 산화된다라고 표현하고요. 비금속은 금속과 반대 성질을 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광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별표 칠게요. 자, 형광펜 좀 쳐주세요. 형광펜 혹시 있으시면. 흑연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광펜, 뭐 색깔펜, 밑줄 등등등. 흑연은 탄소입니다. 탄소. 이 탄소인데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탄소는 비금속이냐 금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탄소는 남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 남아요. 원래 전자가 남으면 안 되는데 얘는 독특하게 하나 남아요. 그 전자가 전기를 통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연필 시험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나 5학년 때 우리 전구 같은 거 직렬, 병렬 연결을 할 때 그때 연필 심으로 연결해도 전류 통하는 거 혹시 학교에서 하셨었나요? 그런 거를 학교 안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런데 하여튼 그게 뭐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흑연이 전류가 그래서 통해요. 흑연이 우리 연필심입니다. 연필심. 엄청 잘 통하는 건 아닌데 통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 이건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흑연이 전류 통하는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같은 말이에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은 산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은 환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요게 각각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금속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금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원소 기호 외우시면서 다 외우셔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 기호 20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암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우리가 뭘 주기율표라고 하냐면 이 원소들을 밑줄 원자 번호 혹은 이걸 양성자 수라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혹은 양성자 수라고 하는데 왜냐면 양성자 수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기율표가
근데 이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양성자수로 나열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를 했고, 우리는 그 같은 세로줄을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 글자로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족. 그래서 족은 같은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해서 1족은 첫 번째 족, 2족은 두 번째 족, 그리고 3족은 세 번째 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고등학교 내내 몇 족부터 몇 족은 안 다룰 거냐면 3족부터 12족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1, 2 다음에 몇 족이냐면 13족이에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한 다음 18까지 총 18개의 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10개의 족을 안 다룹니다. 3부터 12까지는. 안 다루고 우리는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총 10개의 족을 8개의 족을 다룹니다. 아시겠죠? 여기 10개 안 다루고 여기 8개만 다룹니다. 주기는 가로줄이에요. 주기는 이제 주기율표 나와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7주기까지 있습니다. 7주기까지. 7주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주기율표 좀 이따 쓰겠지만, 가운데랑 왼쪽은 주로 금속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보통 이제 비금속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첫 번째 그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새쌍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걸 새쌍원소설이라고 불러요. 새쌍원소설이라고 부르는 이 새쌍원소를 발견했는데, 이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어떤 족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어떤 족의 개념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족의 개념을 약간 최초로 알아낸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같은 족에서 원자량들 사이에 어떤 무게 관계가 좀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 하나당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족의 개념을 최초로 알아낸 거고, 뉴렌즈는 원자량 수를 나열할 때 8번째마다 다음 비슷한 원소가 나타남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주기율이라고 불러요. 주기율.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원소들의 어떤 특징을 주기율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율을 알아낸 게 뉴렌즈라는 사람이고, 멘델레이프는 별표를 좀 칠게요. 멘델레이프는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주기율표. 이 멘델레이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초의 주기율표는 지금의 주기율표랑 좀 다른 게, 원자량 순으로 배열이 됐다는 문제가 있어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이 됐어요. 원자량 순은 아까 말했지만 원자들의 무게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배운 게 이건 현대 주기율표인데,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을 했대요? 양성자순, 원자번호순으로 배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발견한 멘델레이프도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업적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빈칸 자리가 있는데, 그 빈칸 자리에 있는 원소들을 예측한 업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양성자순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몇 개가 성질이 좀 어긋나는 어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서, 근데 이 당시 과학기술은 그게 한계였던 거고, 이제 마지막 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현대 주기율표, 이 사람이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양성자순으로 배열을 한 거죠. 그게 원자 번호로 이제 매김을 한 거고. 그래서 했더니 이거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였네 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주기율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이? 이게 이제 원소들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과학자들이었고요. 원소의 주기율표를 봐야 되겠죠? 주기표 봅시다. 다음 페이지고. 주기표에서 우리는 몇 번까지 암기를 하실 거냐면 20번까지, 칼슘까지 암기를 하실 거고요. 그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족부터 12족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족으로 쓸 때 1, 2, 13, 그 다음에 14, 15, 16, 17, 18까지의 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1, 2, 3, 4 1족, 2족, 3족, 4족까지 원래는 7주기까지 있는데 5, 6, 7은 우리가 20번까지 해서 안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원자는 1번 수소입니다. 수소. 제가 왼쪽 아래다가 숫자를 쓰면서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원자 번호 2번은 헬륨인데, 헬륨에는 18쪽에 존재하면 18쪽. 그 다음에 원자 번호 3번은 리튬이고 4번은 베릴륨. 그 다음에 5번은 동소. 6번은 탄소. 7번은 질소.
뭐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린, 10번은 네온인데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는 건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번호로 외우시는 것도 외우시는 거지만 이제 그 번호의 옆에 양쪽에 위아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다 아셔야 돼요. 같은 세로줄에 누가 있는지까지도 다 아셔야 돼요. 아시죠? 먼저 한번 11번 나트륨. 그러니까 위치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지도처럼 있어야 됩니다. 지도처럼.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여기가 다들 좀 헷갈려. 15, 14, 15, 16, 17 여기를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헷갈릴수록 더 많이 봐야죠. 17번 염소, 16번 황이었고요. 18번은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그 다음에 19번은 칼륨이고 20번은 칼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여러분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이 지금 제가 체크한 요 바퀴 모양에 해당한 요 녀석이 바로 금속이에요. 금속. 아까 우리 왼쪽에서 배웠죠. 금속. 금속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했었죠. 아까 금속은 뭐 광택이 있고 이게 나와야 돼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뭐 이런 거 전자를 잃고 잘 산화하려고 하고 이런 거 양이오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이제 붕소랑 이 규소가 준금속이라고 하는 녀석. 준금속.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약간 요상한 녀석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은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 녀석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요거. 그래서 외우실 때 당연하게도 이제 금속을 외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개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주기 1쪽 2족, 그 다음에 3주기 1, 2, 13, 그 다음에 4주기 1, 2까지 딱 7개가 금속이고 우리가 배우는 20번까지는 나머지는 비금속이라고 사실 외워도 돼요. 혹시라도 뭐 정확하게 준금속이라고 외우면 좋긴 하지만 얘는 성질을 막 정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준금속이라 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7개 빼면 13개 남죠? 13개를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2개의 준금속에 11개 비금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많이들 헷갈려하고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비금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색깔, 여러분 글씨 색깔 한번 보세요. 글씨 색깔 여러분 책 보시면 글씨 색깔이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무슨 색깔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검은색이 제일 많죠. 검은색은 실온에서 무슨 상태라는 거냐면 고체라는 거예요. 액체인 건 딱 2개가 있거든요. 2개만 표시해 볼까요? 누구랑 누구였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누구랑 누구? 금속에서는 유일하게 누구? 수은 HG가 금속 중에서 액체였고요. 그 다음에 액체 중에 비금속 중에서는 유일하게 누가? 브로민, 우리 원정원 35번님 이 브로민이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18쪽에 해당한 녀석들은 얘들아, 18쪽은 미리 위에다 좀 쓸게요. 18쪽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 18쪽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 불러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 비활성 기체가 들어갔죠. 근데 얘들아, 18쪽은 지금 색깔을 보니까 다 모조리 무슨 색이에요? 다 모조리 지금 기체 색깔이죠? 맞죠? 선생님, 여기 오간의 소 있는데, 얘는 무시하세요. 얘는 아직 발견은 되는데, 활용하기는 어려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하시고, 라둯까지가 다 기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기체인 거고, 근데 고체도 있어요, 여러분. 고체가 누구냐면, 체크 좀 할게요. 인하고요, 황하고, 탄소, 요 세 개가 비금속이면서 고체입니다. 이거 되게들 많이 틀리시거든요. 꼭 확인하세요. 황이 고체입니다. 황 고체인 건 다들 좀 알더라. 근데 인이 고체인 걸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인은 고체예요. 인이 얘들아 뭐냐면, 인이 우리 성냥에 제일 끝에 빨간색 붙어 있잖아. 그게 인이에요. 그게 인입니다. 그거 태우면 불태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화성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인입니다. 인은 고체입니다. 탄소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뭐 얘기하라고 해서. 연필심, 샤프심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 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황 이런 거 생각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황은 특유의 약간 화약 냄새가 있는데 그게 황이에요. 하고 나머지는 다 기체죠. 기체가 많긴 해요.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다 기체인데 기체가 많죠. 고체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고체도 있어요. 고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외우는 거에서의 비금속은 뭐랑 뭐밖에 없냐면 고체랑 기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인, 황이 고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실온에서의 상태라는 건, 실온의 25도씨에서의 상태라는 건 25도씨보다 얘를 내가 만약에 이 인 같은 애들을 엄청 온도를 막 올렸어. 막 1000도 이렇게 올렸어. 그럼 얘가 현재는 고체지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높게 해서 올리다 보면. 액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건 실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건 온도를 올리면 바뀌어요. 온도 내려도 바뀌고. 근데 뭐는 절대로 안 바뀌냐면 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금속, 준금속, 비금속은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DNA 같은 거예요. 여러분 DNA가 여러분이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나요? 아니 절대 안 바뀌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바뀌는 어떤 성질이 무조건 성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외워도 사실 외우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금속, 비금속, 금속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20번까지 외우시는데 뭐 어디까지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외워보세요. 잘 외워보시고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 마그네슘 딱 찍으시면 마그네슘 왼쪽은 나트륨, 오른쪽은 알루미늄, 아래는 뭐 칼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위아래, 위엔 베릴륨 이렇게 외우시고 같은 조개에 있는 것도 외우시고 양옆에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지 않으면 이번 단어는 좀 고생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냐면 이거는 저기 좀 친구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나 부모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어봐 주세요. 저 2번까지 해서 물어봐 주세요로 한번 해요. 번호로 물어봐. 번호로 한번 하시고 번호에서 한번 다 통과를 했어. 그러면 기호로 한번 하세요. 몇 번인지를 거꾸로 물어보시고 이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종목 바꿔가면서 물어보시게 되면 번호로 하면 뭐 15번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해요. S가 몇 번이냐 이렇게 16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 다음 이름은 네온이 헬륨이 몇 번이냐 아니면 뭐 기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헬륨이 뭐냐라고 하면 HE다 2번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물어봐 주시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서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가장 단시간 내에 극한효율을 내뿜는 이게 제일 좋아서 이걸로 하세요. 아시죠? 이걸로 하시면 좋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몇 쪽부터 몇 쪽 빠져있는 거 보이시죠? 3쪽부터 12쪽은 우리 안 배웁니다. 3쪽부터 12쪽 안 배우니까 여러분 앞으로 3쪽부터 12쪽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알지?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하게도 시험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안 나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저도 이런 거 몰라요. 뭐 하시움 이런 거 저도 모릅니다. 원장으로 몇 번도 모르고 저도 뭐 30번까지 36번까지 외우긴 하지만 30번까지 잘 쓰진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20번까지만 쓰니까 뭐 대학교 가도 30번까지 잘 안 써요. 대학교 가면 조금 쓰는 학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쓰지도 않았기도 했고 하여튼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여기 써있네요. 여기 나트륨이 얘들아 영어로는 소듐이다 써있네요. 여기 나트륨은 영어로 소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실 가서 나트륨 찾으면 나트륨 없습니다. 소듐이 있지. 그만 칼륨도 영어로는 칼륨이라고 안 하고 영어는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포타슘.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얘기할 때 다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실 가서 또 뭐 칼륨 관련 뭐 찾을 때 포타슘 어쩌고라고 써있어요. 영어라서 그렇고요. 그렇다는 거 이게 이제 원소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나열하는 거고 1번은 무슨 개수가 한 개니까 양성자가 한 개니까 1을 쓴 거고 11번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 쓴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같은 족별로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같은 족별로 뭔지는 나오셔야 돼요.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별표 칠게요. 알칼리 금속은요. 뭐 시험에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녀석이라서 무조건 나오실 거고요. 알칼리 금속은 밑줄 칠게요. 주기 1표에서 1쪽인데 누구를 제외하냐면요. 수소를 제외합니다. 밑줄 칠게요.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이에요. 왜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알칼리 금속은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니까 1쪽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여기 칼륨 아래 안 썼지만 칼륨 다음에 루비딘 다음에 세슘 다음 프랑슘인데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 아래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비금속이냐면 여기까지가 다 금속이에요.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루비딘 세슘 리튬부터 프랑슘까지가 전부 다 금속인데 누구만 수소만 유일하게 비금속이죠. 지금 제가 색깔 다르게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에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냐면 1쪽은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면 O일까 왜 쓸까요? 1쪽은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X죠? 왜요? 1쪽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쪽은 알칼리 금속은 틀린 말인데 대신에 뭐는 맞는 말이냐면 알칼리 금속은 1쪽이다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1쪽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들아? 아시겠죠? 말장난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기 말장난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래서 수소 관련된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나온다고 한 흑연보다 이게 더 나와요. 이거는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흑연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문 좀 열까요? 저기 죄송한데 에어컨을 지금 틀기에는 좀 빡센가? 틀면 뭐라고 할 건가요? 살짝 문을 일단 여는 걸로 타협을 할까요?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타협을 하고 안 되면 에어컨을 좀 틀게요. 자, 일단 이 녀석은 실온에서 고체고요. 이 알칼리 금속은요. 그 다음 은백색 광택을 띱니다. 은백색.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밀도가 좀 작아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 좀 작아서 전체가 나가는 건 아닌데 물 위에 뜨는 녀석도 있어요. 지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랑 나트륨 같은 것 중에서 나트륨은 물 위에 뜹니다. 그 정도로 밀도가 작아요. 금속인데 물 위에 뜰 정도로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칼로 잘릴 정도로 물러요. 칼로 잘리거든요. 뭐 제가 먼저 쉽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칼로 잘려요? 잘 안 잘리죠. 근데 얘는 금속치고 되게 쉽게 칼로 잘립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산소랑 물하고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응성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반응성이 커요, 굉장히. 그래서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걸 이제 반응식을 위에 여기 나와 있는데 M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면 이제 써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4개의 이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요거 밑줄 치시고 여기 요거 M2O 밑줄 치신 다음에 이 M2O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산화물이 뭐냐면 얘들아 산소랑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산화물이라 불러요. 근데 여기는 M은 광택이 있거든요, 얘들아? 아직 광택이 이 녀석은 있는데, M2라고 하는 이 산화물은 광택이 없어요.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제 광택이 사라집니다. 산소랑 반응해서 반응이 돼서 이제 광택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이 뭐랑 반응하냐면 물이랑 반응해요. 물 H2O죠.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얘들아? 무슨 기체? 이제 위쪽 화살표 썼다는 건 기체가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EMOH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요게 있죠. 요게 여러분 요것도 이제 밑줄 치시고 여기 밑줄 치시죠. 여기 밑줄 치시고 오른쪽으로 끌고 오셔서 이제 염기성이라고 떠주세요.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 들어보셨나요? 산성, 중성, 염기성. 그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요게 바로 염기성을 띠게 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랑도 잘 반응하고 뭐랑도 잘 반응하니까 산소랑도 잘 반응하고 물과도 굉장히 잘 반응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밖에다 보관하면 안 돼요. 밖에다 보관하면 뭐 해버리겠어? 산소랑 반응하거나 근데 밖에다가도 뭐가 있어, 얘들아? 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 물이 있잖아. 수증기가 있으니까 밖에다 보관하면 안 되고 어디다 보관하냐면 석유나 액체 파라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아래다가 유기용매라고 써. 유기용매 기름 관련이라는 거예요. 기름 관련 유기용매에 보관한다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알칼리 금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 몇 족이라고요? 1족이에요. 1족. 누구 제외한? 수소를 제외하는데 1족은 같은 세로줄이잖아요. 세로줄.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뭐 할 때 주기율표 할 때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한 거는 뭐가 같은 거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런 애들끼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리튬을 갖고 실험을 하든 칼륨을 갖고 실험을 하든 루비듐을 갖고 실험을 하든 이들의 뭐는 좀 다르냐면 반응성은 좀 다르겠지만 반응하는 요 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을 넣어도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 나트륨을 넣어도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 칼륨을 넣어도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고 다 반응하고 나서 남은 용이 염기성인 건데 반응성이 여기다 쓸게요. 여기 좀 안 써있죠? 반응성 순서가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라고 써주세요.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라고 써주세요. 클수록 크다. 그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도 하기도 하냐면 뭐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칼륨이 반응하는 정도가
나트륨이 반응하는 정도보다, 물과 반응하는 정도보다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원자보다 커진다는 건 아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심은요, 만약에 물에다가 넣잖아요. 그건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이 나는데, 폭발. 넣는 즉시 폭발이 납니다. 그냥 폭발이 나는데, 나트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폭발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프랑심은 근데 그렇게 구할 수도 없어요. 여긴 너무 비싸서. 이거는 뭐 1g당 거의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못 구합니다, 이거. 물에 넣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고요. 그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좀 한번 이제 요 다음 페이지인데 요거 관련된 걸 이제 영상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조금 끊기는데 목소리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소리를 좀. 이거 좀 소리 줄이니까 괜찮구나. 잠깐만요. 지금 여기 메탈이 케로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보면 여기 소듐 메탈이라고 보이냐? 여기 지금 소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소듐 메탈 인 케로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로센 유기용매예요. 그래서 유기용매에 들어간 지금 나트륨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이 녀석은요. 색깔이 원래 좀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여기 좀 나은 것 같죠? 똑같나? 그래서 잘라서 결론적으로 한다는 건데, 물을 받고 잘라요, 이 사람이. 이제 자를 때 잘 보세요. 칼로 쉽게 잘린다고 했죠? 알칼리 금속이. 칼로 쉽게 자르니까, 단계별로 이제, 크기별로 좀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물에 넣으시는 거예요. 폭발이 얼마나, 수소기체가, 이게 뭐가 있냐면, 폭발성이 있어요, 이 녀석이. 이게 폭발성이 있는 기체다 보니까, 그래서 빵 하고 터집니다. 자, 보였나요? 지금 단면? 이거 보이세요? 광택? 얘가 지금 산소랑 지금 빠르게 반응해서 사라질 거예요, 이 광택이. 두 번째 거 할 때 보세요. 벌써 사라졌죠? 지금 단면이 이거거든요? 사라졌죠, 벌써. 단면이. 칼로 자르고 나서 좀 이따 바로 사라집니다. 칼로 일단 쉽게 잘리고요, 일단, 그리고, 애초에. 단면 보이시죠? 지금 아까 잘랐던 데인데 여기 벌써 단면 바뀌었죠? 색깔 아까 은백색이었는데. 이거랑 달라요, 지금 보시면. 딱 할 때랑 달라요. 지금 이거 할 때랑 달라요. 크기를 이제 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물에 반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저거를 반응시키는데, 이제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녹아버리고, 말씀을 미리 드리면, 1단계는 작아서 그냥 물 위에 떠요. 그리고 보시면. 물 위에 뜹니다. 보이시죠? 물 위에, 지금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요. 밀도가 작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물 위에 뜨죠? 물 위에 뜨는데, 불을 살짝 붙이면, 이제 수소기체 때문에 가연성이에요. 수소기체가 폭발성 가연성이 있어서 빵 하고 터집니다. 귀엽게. 근데 이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제 화끈한 걸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3단계는 스포하지 않을게요. 네. 물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서 불을 끄어요. 불꽃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가연성인 이 수소기체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터집니다. 생각보다 크죠? 네. 이게 여기 화면상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하면 위험해서 아마 학교에도 아마 나트륨 금속은 많이 없어요. 위험해가지고 위험 등급 1등급이라서 아마 많이 안 갔다 왔습니다. 위험해요. 더 크게 한번 하신대요. 그래서 한번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넣고 바로 불 붙고 바로 빵이에요. 아까보다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소기체가 많으니까.
아까보다 더 크죠? 반응이? 이따만해요. 반응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잘 기억하시고, 예. 잘 기억하시고, 넷플 다시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반응이 잘 일어나.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 보시면 우리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칼로 자르면 단단한 점유 아까 확인했죠? 아까 단단 그 단면이 어땠어? 쉽게 잘라졌고요. 일단 쉽게 잘라졌고 광택이 빨리 사라졌죠. 나트륨 아까 거의 자르고 두 번째 자를 때 바로 사라졌고요. 칼륨은 잘라지고 나서 계속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칼로 자를 정도 모르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른 걸 어디다 넣었을 때 자른 걸 물에다 넣게 되면 우리가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아주 작은 양을 아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폭발한다는 거, 반응하는데 지금 보시면 잘 반응하는데 여기 격렬, 매우 격렬 어때요? 반응성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커진다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용액에서의 변화가 왜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냐면 밑줄 칠게요. 페노프탈레인 밑줄 칠게요. 페노프탈레인 밑줄 치시고 그거를 그 옆에인가요? 왼쪽? 약간 공간 살짝 있죠?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 다음 페이지 페노프탈레인인데 했죠 거기에 왼쪽에 써있을 건데 아마 얘가 지시약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시약. 지시약이 뭐냐면 얘들아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고요. 이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무색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무무빨이라 부르고요.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이 띕니다.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이 띄는데 아까 MOH는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MOH는 염기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알죠?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하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색 빨간색이에요. 무색 빨간색. 알겠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금속에 대한 성질이에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실험도 아까 보셨고요.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할로젠입니다. 할로젠은 우리가 할로젠 원소 혹은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할로젠은 밑줄 칠게요.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금속에서 했던 성질들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 금속의 성질들 뭐가 있었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광택 이런 거 다 나타나요. 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 할로젠은 뭐예요? 밑줄? 비금속이고 17쪽이에요. 그 비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할로젠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4개는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아까 우리 탄소 빼고는 다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더라. 탄소 빼고는 안 통하고요.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금속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17쪽이니까 얘는 이제 17쪽만 성질을 띱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성질들이냐면 이 특유의 색깔을 띱니다. 특유의 이 원소들마다 독특한 색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린 이제 이게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F2, Cl2, Br2, I2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다 고유의 색깔. 옅은 노란색, 여기 이 노란색 옆에다가 황록색이라고 하나 적을게요. 황록색. 다른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황록색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즘 많이 노란색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도 이렇게 나오면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입니다. 요게 이 특유의 색을 나타내는 건데, 자, F2, BR2, CL2, BR2, I2 이게 2를 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원자라고 해요. 이원자. 두 개의 원자가 묶여 있다라고 하고, 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고유한 성질을 띄었다는 겁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성질을 띠는 입자 중에서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예요.
성질을 띠는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 즉 분자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냥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이 분자가 두 개의 원자가 뭉쳐야 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고 표현하고요. Cl2, Cl이 두 개 뭉쳐서 서로 친구하고 있어야 이 무슨 색깔, 노란색, 황록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I2가 되어야 두 개가 뭉쳐야 고유의 이 고체에서의 성질과 보라색인 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온, 아까 얘기했죠? 25도씨인 이 실온에서의 상태를 기체, 액체, 고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l2, Br2 그 아래에 Cl2, Br2 그 아래에 FCl 아래에 BrI까지 있습니다. BrI까지 있고 네 개가 다 우리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그 아래 뭐 사실 뭐 아스타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원자 분자와 상태, 기체, 액체, 고체와 색깔, 옅은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까지 색깔들 4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할로젠이었는데 할로젠은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아까 했던 알칼리 금속들처럼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 커요. 밑줄.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이제 반응성이 큰 이유를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나트륨은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되고요. 할로젠은 전자 한 개만 얻으면 돼요. 그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내진 않을 거고,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수소랑 알칼리 등의 다른 원소랑 잘 반응합니다. 반응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야, 나 하나만 내놔. 라면서 남들한테 하나를 뺏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와 반응을 하냐면 수소와 반응을 해서, 이걸 우리가 수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와 결합한 물질인 수소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F가 H랑 결합하면 HF, CL이랑 결합하면 HCl, 그 다음에 HBr이랑 결합하면 HBr이고, 이 HCl이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염산입니다. 여러분, 염산. HCl이 염산이에요, 염산. 염산 우리 어때요? 염산에 대한 말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예요? 염산 어때? 굉장히 염산 우리 몸에도 있잖아, 사실. 염산이 우리 몸에도 있죠? 우리 위산이 염산이에요, 위산이. 어때요? 굉장히 그렇죠. 좀 위험하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애는 이제 여기에 적응이 된 거고, 염산은 우리 뭐 피부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어때요? 피부가 굉장히 상하죠? 맞죠? 왜냐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을 띱니다. 산성의 세기는 4개가 다 세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HF라고 하는 산성의 세기가 제일 약하고요. HCl과 HBr은 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라서. 제가 지금 쓴 건 산성이 생기고, 시험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건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는 것과 알칼리 금속에 대한 반응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알칼리 금속들을 제가 EM이라고 써볼게요. EM. M은 이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일반 형태입니다. 리튬, 여기 나트륨, 칼륨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X2. X2라고 얘가 할로젠을 X2라고 보통 많이 써요. 이게 반응하면 EMX 이런 식으로 됩니다. EMX.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결합한 형태. 요거 있죠? 요 MX를 오른쪽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요. 문 좀 잠깐 닫고 올게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딱 써놓고 여러분이 방금 했던 성질들을 머릿속으로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 성질 뭐가 있었지? 아까 실험 생각해봐. 일단 칼로 잘 달렸지. 또 자르자마자 광택이 어땠어? 광택이 한번 났지. 그리고 좀 이따 시간 지나니까 광택이 어떻게 했어? 바로 사라졌지. 그 다음 물 위에 어땠어? 떴지. 밀도가 작았지. 그 다음 물이랑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팡 터지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봤던 그 이미지처럼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써놓으면 공부를 몇 번 안 하시고도 바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랑도 잘 반응하고 산소랑도 잘 반응하는 거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 그 일반적으로 이런 데도 보관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유기용매에 뭐가 나야 돼? 유기용매. 알죠? 마지막 반응성이 어디로 갈수록,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책 보시고 이렇게. 그렇지?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아래로 갈수록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성들. 그다음 할로젠도 해볼까? 할로젠.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 할로젠 하고. 할로젠은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알칼리는 금속은 실험을 여기는 하기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게 자르고 그게 양옆으로 퍼지지가 않은데, 할로젠 원소들은 지금 보면 상태가 다 기체기체예요. 액체, 고체인데 기체기체가 이건 구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액체 이 녀석도 얘도 증발을 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증발해서 실험을 하려면 일단 위험해요. 이 알칼리 금속, 그 할로젠은요, 기본적으로 다 웬만하면 다 독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염소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 1차 대전 때랑 2차 대전 때 다 독가스로 썼어요. 독가스로. 그리고 막 유대인 학살할 때 쓰고 막 그런 가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도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할로젠의 특성들이 일단 뭐부터 있어? 이원자 분자, F2, Cl2, Br2, I2처럼 이원자 분자의 형태를 떼었고, 그 다음에 외워줄 거는 실온에서의 상태, 기체, 액체, 고체, 그다음 고유의 색깔,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색깔들. 그 다음에 뭐랑 잘 반응하고 뭐랑 잘 반응해.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하고 또 수소랑 잘 반응했었죠.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얘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공부하실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다 쓰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쓰고 제목만 쓰고 나서 그 아래를 머릿속으로 채워두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더 이득이고, 맞죠? 시간적으로도 이득이고 훨씬 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 잠깐만 볼게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보시면 할로젠의 농점은 끓는 점인데, 여러분 25라고 하는 숫자가요, 여러분 25라고 하는 숫자가 이 마이너스 219.6보다 아래에 있어요? 아니면 이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높아요? 25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맞지, 얘들아? 다는 거는 이미 뭐 해버린 거냐면 이미 끓어버린 거예요. 끓는 점보다 높다는 건 끓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인 거예요. 즉,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녹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25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처럼 여기 있으면 이거는 그때의 상태가 뭐인 거냐면 끓어버린 거니까 그게 기체예요. 그 다음에 농점과 끓는 점 사이, 즉 어디죠? 브로민 같은 게 사이죠? 25가 여기 가운데 있잖아.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액체예요. 아직 녹기는 했지만 끓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아이오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25가 숫자가 어디 있어? 여기 1, 2, 3 중에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13.7보다 낮지? 여기는 아직 녹지도 않은 거니까 고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농점, 끓는 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녹지도 않았으면 고체, 녹긴 했는데 끓지 않았으면 액체, 끓어버리면 기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25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게 되면 CL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브로민은 사이에 있죠. 아이오딘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니? 아시겠니? 해서 오른쪽 문제 풀어보세요. 어우,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화학고 없죠, 여기? 없나요? 있었나? 아, 화학고 친구가 동아리 좀 없구나. 동아리 잘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어요? 영어, 신문, 토론 동아리. 오, 영신토. 잘 들어갔군요. 소희는 어디 들어갔어요? 무슨 동아리? 교육, 오, 에듀케이션. 좋아요. 오. 이과 쪽이 아니시네? 이과 쪽이 아니, 이과에 담싸한 듯한 느낌. 그렇군요. 아. 도현이, 동아리 어디 들어갔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진짜? 오, 인싸였군요, 도현이는.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창의력, 수학, 과학 수학, 화학이요?
조합이 신박하네. 수학, 화학이라니. 그래요. 잘 가면 되는 거지. 예은이도 잘 들어갔어요, 동아리? 저 오늘 10시 반에 동아리 신청해야 되는데 못해요. 10시 반이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저 지하철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너무 느려가지고 컴퓨터가 빨리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언니한테 아, 그럼, 그래, 또, 그런 방법이 또, 너무 그러면 또 일찍 좀 가셔야 되나 해서. 언니가 착하시네.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좋은 동아리 다 가시길. 형민이는 뭐 했어요? 네, 저는 과학 실험. 그래요? 다들 좀 이과처럼 생긴 친구들이 이과 하는군요. 저도 이과처럼 생겼죠? 네, 위에도 해주세요. 개념 확인 문제도 해주세요. 다 하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동원이 어디 갔어요? 코딩. 고등어요?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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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컴퓨터 계열이군요. 좋아요. 많아요? 영어, 신문, 토론 동아리는 많아요? 영어, 영어, 신문, 토론은 좀 어렵네요. 영어, 신문은, 이면 모를까? 영어, 신문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영어, 신문도 어려운데 거기 토론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선택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제. 못 나가잖아요. 1년은 고생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자,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을 세로줄로 표현한 표를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죠.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1부터 7주기까지. 세로줄은 1부터 18조까지 있고, 뭐가 왼쪽이랑 가운데. 지금 보시면 왼쪽,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원래의 주기율표는 왼쪽 가운데 좀 뭐가 있죠, 얘들아? 열전기 잘 통하게 하는 금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비금속, 1쪽에서 수소 제외한 알칼리 금속 잘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반응성 커서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하고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 수소 기체. 그 다음에 소형 염기성 띠고요. 17쪽 비금속, 할로젠, 원소. 뭐 할로젠, 할로겐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GEN이에요. 우리 스펠링이. 할로젠. 자, 1번. 금속에는 금, 비금속엔 비금을 쓰시오. 자, 열을 잘 전달하는 건 뭐였지, 얘들아?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 금 쓰시고.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기체가 일단 나왔으니까 비금속이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건 금속이었죠.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건 비금속, 이어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건 금속입니다. 손님 썼나요? 그 다음 2번 금속과 비금속. 일단 우리가 외웠던 거 내에서는 일단 수소, 염소, 산소가 일단 비금속입니다. 하고 우리가 외웠던 거 내에서는 리튬이 금속인데 구리랑 칼륨을 까지 했죠. 구리까지는. 칼륨까지는. 구리만 안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구리가 금속인 거를 뭐 찾기는 어렵진 않지. 우리가 이제 남아바가 금속이고 나머지가 비금속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현대 주기율표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가로줄 족, 세로줄 주기 아니죠. 이거를 숫자가 이렇게 가로로 있다고 해서 가로줄을 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안 돼요.
이게 세로줄이 족이에요. 세로줄.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 있고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어디에? 같은 세로줄에 배치되어 있어죠. 이거 체크하시고 알칼리 금속엔 나트륨, 리튬, 칼륨 같은 것들이 있고 할로젠은 FCl, BrI가 있습니다. 기체, 개체, 액체, 고체. 체크됐나? 요? 됐네? 됐어요? 할로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있다고 했는데. 맞죠? 있죠? 맞죠? 뭔가 하나가 X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해요. 선택 오늘 안 좋다고 했죠? 봐주세요. 죄송해요. 아까도 앞에도 물리 문제를, 하나를 못 풀었어. 짜증나가지고. 근데 머리가 지금 핑핑 도네? 핑계겠죠? 여긴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자, A, B. A는 아까 뭐였어? A는 주기표에서 1쪽? 알칼리죠, 알칼리?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그 다음 B는 뭐예요? B는 할로젠 원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크다? 5번. 네,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았지. 아까 실험 기억나시죠? 칼로 자를 정도로 물렀고, 이런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처럼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요. 산소기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X 수소기체라고 바꿔주세요. 수소기체. 낚이시면 안 됩니다. 산소기체는, 얘들아, 산소기체는 조연성이 있는 기체예요. 조연성 기체, 조연성이 뭐냐면 연소를 도와주는, 우리 조연할 때 알죠? 조연할 때 그거 알죠? 연소 도와주는 거고, 수소기체가 방금 얘기했지만 폭발성이나 혹은 가연성이 있는 기체예요. 가연성은 연소를 가능하게 하는 성질. 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이 막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아무리 많아도 불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기체가 엄청 많대요. 만약에 농도가 높으면 산소기체 여기에 만약에 누가 불씨를 팍 가면 우리 다 죽죠. 빵으로 터지고. 근데 여기 수소기체가 많잖아. 그럼 스스로 알아서 불이 막 튀어서 그냥 아까 봤잖아. 우리 영상에서 불이 확 튀어가지고 만들어내서 다 죽어요. 수소 꽉 차있다면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5번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 띄죠? 염기성 5죠? 5번 안 했어서 염기성 띕니다. 그래서 무슨 색? 아까 무슨 용액? 무슨 색? 페노프탈레인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그런 걸 지시약이라고 불렀고요. B형이요. B는 할로젠이죠. 할로젠은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합한 분자, 이원자 분자, 특유의 색깔, 옅은 노란색, 노란색, 모두 고체 NO, 기체, 액체, 고체, 액체, 고체.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 아니라 아까 무슨 성? 근데 염산을 내가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야. 산성이야, 산성. 알죠? 산성입니다, 산성. 알지? X입니다. 알겠지?